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에서 주관하는 양평 문화유산 온라인 투어, 오늘은 6번째로 기억으로 기록되다 편으로서 지평면 지평리에 있는 지평의병 지평리 전투 기념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해설을 맡은 이복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용문면에 거주하고 있는 전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은 이 기념관에서 해설을 맡으시는 양평군 문화해설사 박미재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해설을 맡고 있는 해설사 박미재입니다. 지평의병 지평리 전투기념관은 2015년 개관해서 1층은 지평의병 지평리 전투실로, 2층은 영상실로, 3층은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평의병은 한국 최초 을미의병의 발생지로서 이곳에 오시면 의병의 역사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한국 전쟁 중 유해군 전투사로서 첫 번째 승리 지역인 지평리 전투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 매주 월요일은 기념관 휴관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1회차서부터 5회차까지 이렇게 진행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뒤돌아보고 중간 결산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또 그동안에 좀 빼놓고 못했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곳은 6개 코너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의향 양평이라는 코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제의 침략과 저항의 역사라는 그런 코너가 있고, 다음으로는 항일의병의 효시 지평의병이라는 코너가 있고, 다음으로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방일 아래서 이춘영 의병장과 김백선 의병장이 두 분이 만나서 을미의병, 지평의병을 창의하기로 합의를 이렇게 이루는 그런 그 코너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꺼지지 않는 희망 양평 의병전쟁이라는 코너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푸른 눈에 이방인이 본 양평의병이라는 코너가 있는 등 6개의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1회차서부터 5회차까지의 그 내용이 기억으로 기록되다니까 오늘 그것을 이제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런 거를 중심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지평의병이라는 네 글자에 대해서 우선 이제 규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우리 지평의병이 50년 독립운동의 시초였다, 시원이었다. 그러니까 50년 독립운동의 발상지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올렸는데, 이유가 지평의병의 창의가 우리나라 의병사 중에서 제일 최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평의병이라는 네 글자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든 어려운 거예요. 너무 저 이렇게 양평 주민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지평의병이라는 그 네 단어를 찾았습니다. 와,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이제 우리 지평의병은 1895년 11월 28일 날 원주 안창에서 창의를 해서 그날로 원주를 이제 무혈 입성하고, 그 다음에 또 며칠 후에는 이제 제천을 무혈 입성하는 등 전공을 세우거든요. 지평의병에 대한 이야기는 일제의 보고서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 의병들께서 기록하신 안공 을미 창의 사실이라는 그런 책자에도 지평분들이 주축이 돼서 의병을 일으켰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지평의병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아쉽게도.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런데 이제 단양에서 2대에 걸쳐서 의병 활동을 하신 장충식, 장익환이라는 부자 의병이 있습니다. 네. 네, 그분들은 호자의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지평의병진에서 활약을 같이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병장님께서 기록하신 일기에 지평의병이라는 네 글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평의병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그런 그 단어를 찾아냈다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아, 네. 그래도 일기를 찾아서 정말 너무 다행이에요. 네. 지평의병이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이 지평의병은 분명히 그 당시에 지평의병으로 불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저희 의병들이 이렇게 전투를 하거나 싸울 때 보면 저희 보통 이렇게 보면 막 농기구 들고서 막 그런 걸로 막 싸우는 이렇게 사진이나 자료 같은 걸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죠.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지평의병 이렇게 했을 때 전투를 할 때 어떻게 싸워서 일본은 막 총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무기로 저희는 일본과 전투를 해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 이제 우리 김백선 의병장이 이끌고 나간 400명의 그 지평 포군들은요, 이제 그 산짐승을 잡는 포수들이에요. 평상시에는 무장을 해서 나가서 싸웠던 게 주로 화승총이었었어요. 이 화승총이라는 것은 총에다가 화약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손으로 꼰질대라고 있어서 손으로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화약이 폭발하는 힘으로 발사를 해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주 길어야 100m 정도. 그러니까 그 무기를 그것밖에 없으니까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나 날씨가 나쁜 날은 화승총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싸웠고요. 물론 뭐 그 화승총도 없는 의병들은 농기계 중에서 좀 날카로운 거 나시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일본군은 현대식 소총으로 이제 무장을 해서 싸웠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게 대결이 되지가 않는 싸움일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냥. 그래서 네. 그분들의 그 의병들의 정신이 결국은 이제 의를 앞세워서 이제 했던 것이지 싸움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이기겠다는 그런 거는 처음서부터 아예 생각을 할 수 없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의병들의 그 무기도 좀 좋아지는 경향이 이제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정미의병 때에는요, 그 대한제국군에서 해산된 군인들이 해산되면서 가져 나온 그 무기, 총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가져 나왔기 때문에 일부 화력이 강해지는 이제 그런 그 변화를 좀 보이는데요. 군인들이 가져 나와서 이제 무장한 그거 외에는 나머지 의병들이 가지고 싸운 무기는 을미의병 때나 또는 을사의병 때나 정미의병 때나 또 비슷했다고 봐야 됩니다. 여전히 여건은 많이 열악하네요. 그렇죠. 네. 그것을 단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이제 그 맥켄지의 대한제국의 비극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맥켄지가 만난 어떤 의병은 10살 난 아들에게나 선물로 줄 만한 정도,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정도의 총도 가지고 있더라 할 정도로. 장난감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죠. 장난감으로 선물할 정도로 이제 그 열악한 그 무장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의병들의 애국 정신, 나라 사랑 정신은 진짜 무엇으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존경하고 기억해야 되실 분들이네요. 네. 네, 선생님. 네. 그런데 맥켄지가 남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일부 밝혀진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혹시 뭐 어떤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 밝혀진 게 있습니다. 맥켄지는 이제 1907년 9월 25일 날 양평원에서 의병들을 만나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13분의 그 의병들을 세워놓고 그 역사적인 의병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를 더 가면은 이제 그 사탄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그 사탄이라는 마을에 도착해서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 대한제국의 비극에다가 써놨습니다. 아주 처참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맥켄지가 양평에 들어오던 9월 24일 날 새벽에 사탄이라는 곳에서 수경 중이던 일본군 일개 소대를 양평의병이죠. 양평의병 200여 명이 습격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의병이 일본군을 공격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열악한 무기 때문에 20명의 일본군에게 200명의 우리 의병이 패하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부상을 입은 5분 중에서 3분은 도망을 갑니다. 현장에서 도망을 가서 다친 상태로 맥켄지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거든요. 3명은 5분 중에서 2분에 대한 처참한 돌아가시는 장면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상을 입으셔서 도망을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으니까 일본군이 다가가서 그냥 총으로 이렇게 사살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총검으로 난도질을 해서 2분을 돌아가시게 했다랍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마을 분들한테서 들었는데, 그래서 그 돌아가신 2분의 시신 조각이 되겠죠. 조각을 모아가지고 근처 산에다가 장사 지내 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일본군의 그 우리나라 민간인이라든지 의병을 진압한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참혹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이라도 협조해준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은 마을 전체를 그냥 불사르고 하는 등 엄청난 그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이제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돌아가신 2분의 의병장 중에서 한 분의 묘가 이번에 발견됐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선생님? 그것은 바로 그 전투가 일어났던 옥천면의 남산이라는 산 중턱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조그만 그 묘표와 함께 발견이 됐어요. 그 묘표에 새겨져 있는 돌아가신 날짜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탄 전투를 일본군이 이 본부에다가 보고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그 보고서 날짜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묘표의 그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일본군하고 전투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후손들을 이제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군의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적혀 있고, 이제 맥켄지의 대한제국의 비극에도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손들의 증언도 맞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 묘가 틀림없이 그때 무자비하게 돌아가신 의병 2분 중에 한 분의 묘가 확실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분의 성함은 이백원 의병장입니다. 이백원 의병장이고요. 우리 양평에서 총 의병 활동하신 분들이 한 2,000여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314분을 지금 현재까지 성함이나마 밝혀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분의 신원이 이렇게 밝혀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못 밝혀지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알 수 없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많이 밝혀질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돌아보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이런 거 말씀해 보시죠. 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양평에 저희 이렇게 지평에 이런 의병들이 많았다는 것도 정말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좀 많이 미안한 감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분들을 정말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런 좀 죄책감도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유 좋은 말씀 하시고 이제 느끼신 게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의병 활동이 결국 이제 3.1운동까지 이제 이어져서 우리 양평에도 3.1운동이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이제 그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양평의 3.1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